마수이고장 남도 이번엔 무안을 찾았다. 무안하면 떠오르는 별미, 바로 세발낙지를 만나기 위해서다. 아이고, 조그만 거 나왔네. 이게 세발이. 세발낙지. 그럼 더 커야 되는데 너무 잔동 잡으시는 거야. 요즘에 한 마리 얼마씩 해요? 이거 네 마리 10,000원이야. 세 마리에 10,000원. 네 개. 비싸다. 해발낙지가 안 나올 텐데 벌써 나왔다 그러네요. 찾아봐야겠다. 이제 막 나오는 시기라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해발낙지를 처음 봤다는 셰프들의 말에 직접 맛을 보기로 했다. 근데도 진짜 애기 같다, 애기. 애기 진짜 애기 맛있는 막 나온 거. 금방 나온 거. 무한에 뻘락지 무한치. 작은 종자예요? 하늘 아니면 셋자. 왜 그냥? 종이 이런 거 아니면 새끼야? 요것이 요놈을 낳지. 요것이. 새끼요? 요놈이 이제 요놈을 까. 요놈이. 요놈이 난 게 요놈이야? 요놈이 낳은 것이 요것이. 어린 낙지. 이것도 한 입에 막 먹어요? 뭘 큰일 나지 먹으면. 이걸 발 한다씩 떼어 먹어야 돼. 되게 뜨거워. 해발낙지를 처음 맛본 레오. 레오야, 맛이 어때? 짭짤하고 괜찮다. 고소한데? 서양이 고소하고 얘도 맛있어. 부드럽지? 질기지 않죠? 되게 부드러워. 전지지면 너무 맛있어. 아들이 아들. 싱싱한 놈. 산낙지로 즐길 세발낙지와 연포탕으로 즐길 큰 낙지를 구입했다. 요놈만 이렇게. 20마리야? 세 마리. 한 마리 더 달라고 그래, 이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지? 껴서 잡아내리고. 머리를 이야, 어우, 누가? 나. 또.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그래갖고 또 요놈 먹어요. 나는. 코로 들어간다. 참기름 묻혔어. 너도 묻혀. 아 해 그냥. 아 해. 싫어. 풀렸잖아. 괜찮아 입에다 넣어봐 한번. 낙지 먹는 재미에 푹 빠진 셰프들. 어제까지 써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 그냥 초장을 그냥. 처음 맛본 세발낙지. 셰프들이 그 맛의 변신에 도전한다. 오징어나 낙지나 문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푹 익히면 되게 질겨져요. 맛이 없어요. 살짝 익혀야 되거든요. 리조또는 생명의 육수거든요. 육수로 쌀을 익히는 거라서. 그래서 일부러 조개로 먼저 육수를 낸 다음에 그 완성된 조개 육수에서 낙지를 살짝 데쳐서 낙지 맛과 향이 살짝 배어나게끔 그 정도만 했던 게 이번 요리의 중요한 포인트였고, 낙지를 넣고 살짝만 데칠게요.
투명해지잖아요. 볶다 보면은 이제 쌀을 넣고 다시 한번 볶아줍니다. 쉴 새 없이 달려온 남도 여행. 마지막 날이 되니 모두들 지친 모습이 역력하다. 내일의 일정을 위해 조금 일찍 숙소를 찾았다. 개인 주차장도 있잖아. 진짜야? 그런데 역시 요리사들답게 짐도 풀기 전에 고민부터 한다. 바로 오늘 저녁 만찬 메뉴 고민. 북적북적 주방으로 몰려드는 셰프들.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각자 뭔가를 준비한다. 요즘 요리 잘하는 남자가 뜬다는데 우리의 셰프 삼총사 정말 최고의 신랑감들 아닌가? 봐봐, 이거 내가 할게. 내가 하나. 양파 하나? 써지는 특별 만찬을 준비한다고 뭔가를 열심히 챙긴다. 오늘의 메인 재료는 무한 양파누와 뻘락지. 설탕 더 넣을까? 오늘 좀 세게 가야지. 물 넣을 거잖아. 요즘 좀 세게 이상하겠지. 이거 넣자. 사정없이 목을 날려. 변변한 양념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늘 요리하느라 고생하는 셰프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 코미도 없고 이거 되게 있다. 애들도 없고. 근데 진짜 사람 많은데 밥 한다고 그러니까 한 명도 없다. 늘 즐겁게 만찬을 준비해주는 셰프들. 멋져 불어.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셰프들이 칼을 독점한 사이 숟가락 하나로 괴력을 발휘하는데 즉흥적인 순발력을 발휘하는 대단한 서지. 무인도에 떨어져도 살아남을 것 같다. 안돼 상민이 나네. 모든 걸 숟가락 하나로. 이것도 과연 숟가락 안 따지면 그냥 이빨로 하겠습니다. 5개 5인분 정도만 적어볼게요. 자, 저의 라볶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보시다시피 라면 스프입니다. 보통 떡볶이는 라면 스프를 넣지 않아요. 저는 라면 스프 3개를 넣습니다. 만약에 5개를 끓인다면 3개를 넣고 2인분을 만들면 반 정도만 넣어주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도 꽤 근사한 냄새가 풍겨 나왔다. 셰프들의 고생을 옆에서 직접 보니 꼭 요리를 대접해주고 싶다던 서지. 그 배려에 이미 맛은 보증되어 있지 않을까? 셰프. 서지가 갑자기 노래를 흥얼거린다. 이 노래를 만들어서 같이 불러야 되는데 저의 그런 어떤 처음의 계획은 화음을 네 분이서 같이 저희 뒤에서 만들어주는 것이었는데 이분들께서 좀 박치예요. 그래서 박자를 잘 못 맞추시는 거예요. 마누라 안 줘. 안 되겠다 우리. 박치네요, 박치. 빼야 될 것 같아요.
푸짐하다. 굿잡. 드디어 완성! 나름의 만족감을 표하는 서지. 과연 셰프들의 반응은 어떨까? 주방에서 분주하게 요리하던 셰프들이 식탁에 모였다. 하나 따 먹네. 야. 숟가락 하나로 만든 서지표 라면 볶음. 1, 2 요리사들이 평가하는 라면 볶음의 맛은? 맛있네. 숟가락으로 했다며 음식을 다. 네, 전부 다. 오뎅을 숟가락으로 자르고. 자 이제 앞으로 저희 셰프에서 분식 담당을 해주실 분식 파트를. 영광입니다. 제가 아주 17년간 연구했던 17년간 만들어왔던 거래. 네, 만들었던 걸 이렇게. 진짜 맛있어. 오늘의 메인 메뉴는 꿈틀꿈틀 싱싱한 낙지가 들어간 낙지 불고기. 그리고 돼지 삼겹살 김치찌개. 다 처리해야 돼. 이글진하고 의문이에요. 다 먹어. 못 먹으면 죽어. 수고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며 함께하는 술 한잔. 그 달콤함을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 어머 한우라서 그런지. 더 맛있는데? 이게 그냥. 역시 한우야. 밥도 되게 맛있어. 간 되게 잘 맞췄는데. 아 잠깐. 그리고 이어진 양머리 파티. 후배들이 보면 카리스마 떨어진다며 걱정했지만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추억이다. 이번엔 남도의 작은 섬 지도를 찾았다. 이곳에서 여름 최고의 보양 생선 민어를 찾아보기로 했다. 물어물어 찾아가는 길에 청정 지역에서만 산다는 짱뚱어를 만났다. 짱뚱어잖아. 와. 아 짱뚱어. 여기도 짱뚱어 낚시 하긴 하겠네. 저기 봐 저기. 저기 있다. 저거 짱뚱이잖아. 지도의 청정갯벌엔 짱뚱어 농개가 가득했다. 밖으로 한 명이 연락 뛰어가. 그래서 저희 가서 딱 쓰고 가운데 막 잡아서 못 나가게 한 다음에 다 주워 나오는데. 민어가 임자도에서 많이 잡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지도에 와서 보니까는 거기에서 이렇게 수산업을 하시는 분이 그 송도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송도에 왔는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판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민어가 지금 나는지 둘러보려고. 지도와 다리로 연결된 또 하나의 작은 섬 송도. 이 근처에서 잡히는 모든 생선들이 이곳 송도 어판장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열리는 경매. 그 긴박한 현장만큼이나 싱싱한 제철 생선들이 즐비했다. 가오리야? 이때 대형 가오리 발견. 어우 씨. 레이먼도 쉽게 들지 못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놈이었다. 본격적으로 민어 사냥에 나섰다. 이거 뭐야? 이거 병어예요? 덕자예요, 덕자. 독자? 예. 이거 병어는 아니야? 네, 병어인데 네. 덕자하고 이제 요 병어하고 크네요? 아버지지, 아버지. 아버지? 네. 이거는 얼마씩 해 이런 거는? 요거 이제 25,000원. 3만 원, 25,000원. 큰 병어를 전라도에선 덕자라고 부른단다. 병어 아버지래요. 요즘에 저 민어 좀 보려고 하는데 혹시 민어 많이 나오나 요즘에? 민어가 그렇게 안 나와요. 좀 더 있어야 돼. 더 이제 있어야 돼?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 저거 민어죠 저거. 요건 이제 민어. 자연. 되게 크다 그러던데 민어가. 예, 이제 여름에 8월달 되면 이제 우리 사람 맛을 하는 게. 사람만하게 나온다고? 예. 막 이거- 이래 가지고 막 나오고. 그래요. 이거 얼마씩 해요? 키로당? 키로당 요 이제 3만 원. 2kg 요거 2kg 따면은 25,000원, 35,000원.
먹어본 적 없으면 지금 먹어보면 되지. 직접 민어를 구입해서 맛보기로 했다. 3kg. 몇시 오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맛만 그냥 보면 돼서. 몇 분이 드시려고? 4명이 있어요. 4명이면 이거 저거 옷을 저기겠네. 인심 좋은 아주머니 덕분에 큰 놈을 저렴하게 구입했다. 회 떠주는 집으로 가서 한번 회를 한번 떠보려고 직접. 민어 맛이 어떤가 우리 셰프들하고. 민어는 냉장 상태로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차갑게 먹어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옛말에 한복더위에 양반은 민어를 먹고 서민은 보신탕을 먹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알아주는 여름 보양식이다. 부위가 다른가 보다. 민어는 껍질, 불에, 지느러미까지 모두 먹는다. 오, 야들야들해. 특히 불에엔 젤라틴이 풍부해 여성 미용에도 좋다고 한다. 맛있다. 인정. 오셔. 튀겨 먹으면 어떨까? 이게 불에야? 이게 불에 그게 불에. 별로 없다 뜯어. 되게 기름지다. 생선 기름 덩어리. 기름. 되게 고소한데? 고소해. 오면 패자. 쫀득한 살이 부드럽게 씹히는 민어 맛에 입안이 행복해졌다. 부위별로 구이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안에 기름, 지방이 많으니까 잘 구우면 되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안에다가 잘 놔두면은 먹을 때 되게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껍데기는 바삭바삭하게, 속은 더 부드럽게. 회로 먹었을 때는 안에 지방이 많고 그러니까 방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굽고 나니까 농어, 자연산 농어 살 두툼한 거 있잖아요. 구워도 이 살이 다치질 않으니까 촉촉하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생선이죠. 네. 구워서 먹는 거죠. 껍데기 쪽으로만 천천히 익어야지 살이 기름에 닿으면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퍽퍽하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껍데기 부분으로 천천히 오래 익히는 게 살을 더 부드럽고 그러니까 촉촉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올라오면 핀을 이용해서 체크를 하는데 생선의 결이 있어요. 사이사이에. 그게 익지 않으면은 이 핀에 걸리거든요. 딱딱딱딱 끊기게. 근데 그게 익었을 때는 그대로 내려가요. 걸림 없이. 그때가 이제 생선이 익은 거거든요. 약간의 향하고 색깔만 낼 수 있게. 리조또 잘못하면 터지거든요, 쌀이. 근데 보리쌀은 좀 오래 익혀도 터지진 않으니까 한쪽에서 천천히 익을 수 있게. 색감을 유지하는 명인의 어란. 어란을 그냥 먹었더니 이게 막 달라붙어서 우리는 좀 잘라서 구워서 그다음에 리조또에 같이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먹었을 때 제가 민어를 받았던 느낌은 기름기가 굉장히 많고 흐물흐물한 생선이다 라는 느낌에 껍질이 살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구워보니까 살도 굉장히 탄탄하고 언제나 같이 소금, 후추, 파프리카 정도 뿌리고 민어가 기름이 많은 생선이라서 따로 기름은 안 바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한번 조금씩 칼집을 내줘요. 반대에도 소금하고 후추하고 묻힐 거예요. 그릴만큼만 내서 오븐에다 굽게 될 거예요. 완벽하게 익힐게요. 중부 내륙의 청정 지역을 찾아간 더 셰프. 아름다운 자연 속에 감춰진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원들.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우리의 고향의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농촌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과의 만남. 혁신을 이끄는 신지식 농어민들을 만나 더욱 풍성해진 더 셰프. 그리고 최고를 향한 뜨거운 열정. 추억과 감동이 살아있는 리얼 여행. 그리고 세계를 감동시킬 요리를 위한 셰프들의 끝없는 도전 이야기. 이번 여행에선 중부 내륙의 식재료를 찾아보기로 했다. 첫 출발지는 강원도 평창. 대관령이 한 마을에 도착했다. 하늘과 맞닿은 푸른 초원이 한 폭의 풍경화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황홀한 풍경을 바라보며 설렘 가득한 여정이 시작됐다. 예, 대관령 하면 목장. 예. 또 얼룩터서들 거기에서 고온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좋은 우유를 가지고 즉석 치즈를 만들어서 꽃을 띄우면 꽃치즈가 됩니다. 드넓은 언덕에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 그곳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긴 것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양떼들이었다. 보기만 해도 귀여운 양떼들. 멀리 찾아온 손님들을 위한 특별한 개인기도 가지고 있단다. 사람은 잘 안 태워주더라고. 사람을 잘 태워주는데 요새 안 태워주더라고요. 여기 꽤 많나 봐. 몇 년씩 태워줬었는데. 들어와 타세요 여기. 제가 타면 부러질까요? 도저히 모를 것 같은데요. 봐봐 형. 너도 가만히 있냐? 가자. 예.
내 허리 부러지겠다. 얘 우드도 소리 났어. 다리 들어봐. 형, 다리 들려. 다리 부러져. 양은 몇 마리나 있나요 그러면? 순한 양 덕분에 셰프들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양아, 너무 고맙다. 느낌이 이상해. 1956년도에 지금의 그 고령지 연구소가 있어요. 예. 그때 당시에 고령지 연구소가 들어오면서 면양하고 한우를 연구하기는 목적으로 설립이 된 거예요.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대관령 일대에만 면양이 남아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역시 기후가 대관령 기후가 면양을 사육하기에는 가장 좋은 그런 아마 그 환경을 갖고 있나 봐요. 거의 면양은 대관령에만 남아있죠. 대관령에서만 볼 수 있는 면양은 대부분 식용보다는 관상을 목적으로 키워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나 호주, 터키 등의 지역에선 돼지고기, 소고기만큼이나 양고기 요리가 널리 퍼져 있다고 한다. 조금 자리를 옮겼는데 양들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바로 양떼 사이를 바람처럼 오가는 목양견 때문이었는데 양떼를 보호하기도 하고 축사로 이끄는 목양견은 한 마리가 수십 마리의 양을 돌본다고 한다. 우와. 조련사의 간단한 구령에 맞춰 날렵하고 신속하게 양떼를 모으는데 푸른 초원을 거침없이 누비며 수많은 양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찬성과 박수가 절로 터져 나왔다. 마무리로 멋진 개인기를 선보이는 센스. 상민호. 자, 상민호. 할 수 있어. 제가 나좀 뽑을게요. 자, 재영호. 네이버 너. 네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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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한국에서는 아주 외국에서 먹듯이 6개월 안에 잡아서 램으로 먹는 경우가 참 없어요. 냄새를 싫어한다고 하시는데 잘 요리를 하면 냄새도 많이 안 나거든요. 우리에겐 낯선 양고기. 셰프들의 첫 번째 도전 과제가 결정되었다. 먹는 부위가 한정돼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직 양고기라는 것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먹는 부위인 그 다리 부분을 가지고 서양에서 많이 먹는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그 레드와인과 야채에 푹 끓여서 찜 요리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양태입니다. 가루를 털어내고
가스가 우러나와가지고 국물이 걸쭉해졌어요.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에 감탄하며 목장길을 거닐어 보았다. 뜨거운 햇살 아래 작은 그늘이 그려질 때쯤 아담한 오두막이 등장했다. 어떤 솜씨로 좀 만들어봤죠. 앉아있기 되게 좋겠는데요? 예, 앉아 들어가시면 아주 바람이 시원하죠. 뭐 시간 있는 분들 앉아서 이렇게 쉬어가고. 비는 못 피하게. 일식 전문 요리사 박재영 셰프가 이번 여행에 동참했다. 와, 저기 장난 아니네요, 여기? 딱 위치가 여기 딱 좋아. 공기도 맑고. 농촌이나 어촌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식자재라든가 아니면 그런 실태, 진짜 현 실태가 어떤가 그런 것도 좀 파악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식재료 하나하나가 너무 귀중하게 이제 키워지고 자라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많은 수놓 걸쳐서 저한테 온다는 걸 그 새롭게 직접 느끼니까 뭐 요리할 때 좀 뭐랄까 새로운 기분이 들어요. 화면 보지 말고 그냥 제대로. 양떼 목장을 지나 강원도의 명물 감자밭을 찾았다. 이곳에만 있는 특별하고도 신기한 감자를 보여주신다는데. 이거 보라색이다, 야, 감자가. 무슨 색이야? 보라색이야, 감자가. 바람마을의 명물 유색 감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완전 또 보라색인데? 속도 보라색이죠. 속이 완전히 보라색이 있어요. 요건 속까지 보라색 품종이 아니고 기능성 보라, 빨강 등 5색깔의 오색 감자가 생산된다고 한다. 유럽에는 이미 썼어요. 색깔만 있는 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 쪽에. 네. 근데 그 성분 자체가 이렇게 높은 건 맛 좋기로 소문난 대관령 유색 감자. 일반 감자보다 식감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영양까지 더했다니 세계에 내놔도 손색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처음 보는 유색 감자. 셰프들 모두 각양각색의 오색 감자를 찾는 재미에 푹 빠졌다. 감자가. 야, 이거 봐. 여기 저 멧돼지 내려왔는데요. 죽일까요? 다 떨어졌다. 이렇게요. 보라색이나 붉은 색이 있는 것들은 그 성분 중에 안토시안 성분이 있어가지고 항암이나 항산화 작용을 많이 하고 지금 목마를 땐 역시 이 당뇨라든지 그 전립선 암 그런 쪽에 이제 예방이 되고 그래서 생집용으로도 이제 옛날 감자 같이 아리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개발된 품종들이죠. 금년이 그 뭐 유엔에서 정한 감자해라고 하잖아요. 그냥 봤을 때는 야 그거 신기하다 색깔도 있고 그런데 그 맛 자체가 그 다음에 연결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확대가 못 되는 거죠.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예. 우수한 감자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요리 개발이 필요하단 말씀. 뭐 일반 먹듯이 쪄 먹고 국 끓여 먹고 그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이 가치를 더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저희들이 연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무시무시한 발언을 한 거야. 되게 무시무시한 저희가 해드릴게요 이러고 무시무시한 거야. 지금이 바로 우리 셰프들이 나서야 할 때다. 색깔이
들어가 있는 감자는 처음 봤잖아요. 자주색, 빨간색. 근데 그 감자를 딱 보고 이걸 뇨끼 만들면 너무 맛있고 예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태리에 가면 감자 말고도 호박으로 하는 뇨끼도 있고 밀가루만으로 하는 뇨끼도 있고 또 빵을 불려가지고 단단하게 반죽을 해서 하는 뇨끼도 있어요. 이번에는 자주색 감자를 써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얇게 썰어가지고 익히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되고 수분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감자 고유의 수분 가지고 요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태리 가면은 슈퍼에서 이제 기계로 만든 뇨끼를 파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게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직접 만들어준 딱 그 방법이거든요. 뇨끼를 삶겠습니다. 얼음물에 안 넣고 그냥 실온에 두게 되면은 감자가 이렇게 푹 퍼지게 돼요. 형태가 유지가 안 되고 약간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삶은 다음에는 꼭 얼음물에 담가서 차게 한 다음에 물을 쫙 빼고 오일에 이렇게 버무려 놔야 돼요. 전방을 향해서 함성 한번 질러주세요. 에이. 시작!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 지금 몸무게손이야 몸무게손. 몸무게손. 멋진 추억들을 간직하고 이번엔 대관령의 별미 양고기를 맛보기로 했다. 수입산 양고기를 다루는 곳은 많지만 국내산을 취급하는 곳은 전국에 단 한 곳, 이것뿐이라고 한다. 아직 양고기가 일반화되지 않은 음식이라서 그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수 없이 뭐 오삼불고기나 삼겹살 뭐 이런 거 좀 새로 했어요. 왜냐면 이거 친척들이고 친구들이고 계약을 하러도 못 오는 거야. 가격이나 메뉴 등 양고기의 상품화를 위해 아직은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다. 일단 국내산 양고기의 맛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양념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양념 바로 나올 때 양념하는 거예요.
향이 특이한 향은 있어요. 이 지방 부분에. 그런 쪽으로 있는데 지방이 좀 없구나. 예민하신 분은 냄새가 난다고 못 드셔요. 소고기하고 맛이 어떠신지? 소고기 육회하고요. 소고기 육회보다 훨씬 맛이 부드럽고요. 양고기인데 거북 한국 사람들 양냄새 싫어하잖아. 냄새 없이 거부감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국내산 양고기 맛에 대한 셰프들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그러나 맛을 대중화시키기 위한 메뉴 개발, 그리고 수입산 고기와 비교하여 특화된 경쟁력이 필요한 상태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소고기랑 양고기랑 어떤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소고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소고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구워서 이거를 경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맛의 어떤 그런 부분을, 디테일한 부분을 잡는 것보다 상징적인 부분으로 많이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고기와 강원도의 청정 지역에서 키우는 양고기와 또 하나의 어떤 청정 식재료, 잘 먹여서 크게 키운 다음에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잡는 게 더 중요하니까 1년 미만에서 잡는 게 제일 좋아요. 다음에 또 봬요. 파이팅 하시고 예. 올라가서 제가 빨리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나라의 양고기가 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예. 아직은 낯선 양고기, 그 맛을 알리기 위한 도전이 시작된다. 이번에 양고기는 바람의 언덕, 감자도 거기서 가져왔고 양고기, 양도 거기서 자라고, 그래서 감자, 양, 그 다음에 뭐 풀밭, 조그만 샐러드로. 게다가 기름 밑에 재료가 많이 있어서 맛있는 음식이라는 게 아니라 뭐가 뭐하고 어울리겠다, 뭐하고 먹으면 맛있다 라면 안 드시면 많은 재료도 필요 없고 간단하게 simply the best, 간단하게 제일 좋은. 막 끓이면 안 돼. 끓이면 이게 튀겨지면 안 되고 천천히 익혀가지고 갖고 있는 자체적인 수분으로 천천히 익어 들어가요. 속까지. 올리브 오일 향, 타임 향, 마늘 향이 마늘 같이 스며들고 이렇게 천천히.
낙지 먹는 재미에 푹 빠진 셰프들. 어제까지 써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냥 초장을 그냥. 처음 맛본 세발낙지. 셰프들이 그 맛의 변신에 도전한다. 오징어나 낙지나 문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푹 익히면 되게 질겨져요. 맛이 없어요. 살짝 익혀야 되거든요. 리조또는 생명의 육수거든요. 육수로 쌀을 익히는 거라서, 그래서 일부러 조개로 먼저 육수를 낸 다음에 그 완성된 조개 육수에서 낙지를 살짝 데쳐서 낙지 맛과 향이 살짝 배어나게끔 그 정도만 했던 게 이번 요리의 중요한 포인트였고, 낙지를 넣고 나는 난 것이 여기 있어. 어린 낙지. 이것도 한 입에 막 먹어요? 뭘 큰일 나지 먹으면. 한 입에 먹으면 큰일 나지. 이걸 발 한 다섯 떼어 먹어야 돼. 되게 뜨거. 세발낙지를 처음 맛본 레오. 레오야, 맛이 어때? 짭짤하고 괜찮다. 고소한데? 고소하고 부드럽지. 질기지 않죠? 되게 부드러워. 전지지면 너무 맛있어. 야들. 싱싱한 놈. 산낙지로 즐길 세발낙지와 연포탕으로 즐길 큰 낙지를 구입했다. 이거는 막 이렇게. 20마리야? 세 마리. 한 마리 더 달라 그래 이모. 안 돼. 뭐지? 껴서 잡아 내리고. 머리를 저렇게 이야. 어우. 누가? 나. 또.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진짜. 야, 또 요는 먹어요. 나는. 코로 들어간다. 참기름 묻혔어. 너도 묻혀. 아, 해 그냥. 아, 해. 싫어. 머리 쳤어. 미안. 풀렸잖아. 괜찮아. 입에다 넣어봐 한번. 아이고. 마수이고장 남도. 이번엔 무안을 찾았다. 무안하면 떠오르는 별미. 바로 세발낙지를 만나기 위해서다. 아이고, 조그만 거 나왔네. 이게 세발. 세발낙지. 그럼 더 커야 되는데 너무 잔놈 잡았어. 요즘에 한 마리 얼마씩 해요? 이거 세 마리 10,000원이야. 세 마리에 10,000원. 4개. 비싸다. 귀여워. 해발낙지가 안 나올 텐데 벌써 나왔다 그러네요. 찾아봐야겠다.
이제 막 나오는 시기라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해발낙지를 처음 봤다는 셰프들의 말에 직접 맛을 보기로 했다. 근데도 진짜 애기 같다, 애기. 애기, 이거 진짜 애기 맛있는 거. 막 나온 거. 금방 나온 거. 무한에 뻘락지, 무한치. 작은 종자예요? 아니면 왜 그냥? 종이 이런 거 아니면 새끼야? 요것이 요놈을 낳지. 요것이. 새끼요? 요놈이 이제 요놈을 까. 요놈이. 양파가 이제 투명해지잖아요. 볶다 보면은 이제 쌀을 넣고 다시 한번 볶아줍니다. 쉴 새 없이 달려온 남도 여행. 마지막 날이 되니 모두들 지친 모습이 역력하다. 내일의 일정을 위해 조금 일찍 숙소를 찾았다. 개인 주차장도 있잖아. 진짜요? 그런데 역시 요리사들답게 짐도 풀기 전에 고민부터 한다. 바로 오늘 저녁 만찬 메뉴 고민. 북적북적 주방으로 몰려드는 셰프들.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각자 뭔가를 준비한다. 요즘 요리 잘하는 남자가 뜬다는데 우리의 셰프 삼총사 정말 최고의 신랑감들 아닌가? 봐봐요, 내가 할게. 내가 하나. 양파 하나? 떠지는 특별 만찬을 준비한다고 뭔가를 열심히 챙긴다. 오늘의 메인 재료는 무한 양파누와 뻘락지. 설탕 더 넣을까? 저 세게 가야지. 물 넣을 거잖아. 요즘 제가 기다리지. 사정없이 목을 날려. 변변한 양념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늘 요리하느라 고생하는 셰프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 코미도 없고 이거 애들도 없고. 근데 진짜 사람 많은데 밥 한다고 그러니까 한 명도 없다. 늘 즐겁게 만찬을 준비해주는 셰프들. 멋져 불어.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셰프들이 칼을 독점한 사이 숟가락 하나로 괴력을 발휘하는데